기필코 배드민턴 스트링 머신을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오늘 제가 조금 크레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자 어떤 과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인데 머신의 고장이 아닌지 연락 많이 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고 조금 더 좀 센스 있게 머신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스트링 하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집사람 라켓입니다. 24.5의 세로줄 텐션을 걸 거고요. 가로줄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렸듯이 그냥 1파운드를 더 주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1파운드 더 줄 수도 있고 1.3파운드를 더 줄 수도 있고 1.5파운드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상단 쪽은 이 프레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당겨도 이쪽에서 모여드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쪽에서 모여드는 게 훨씬 더 많이 모여들죠. 그건 약하니까 그래요. 또 압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좀 덜 준다든지, 좀 많이 주고 싶으면 타점 부분에 좀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어떤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 너무 뭐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청했던 그런 정보들에서는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것만 너무 맹신해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줄을 다 끼워 넣고 이제 요 세로 가장자리부터 당겨 나가는, 그러함에도 한 줄씩 당기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공인비에서는 괜찮게 당기는 그런 샵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세로로 가장자리에서 당겨가면서부터 두 줄씩 막 당겨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만연해요. 거의 뭐 일반화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세로 줄을 요렇게 가장자리부터 당겨가 볼게요. 여기서 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 치명적인 단점이라 해갖고 뭐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제 집사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당연히 첫 줄은 두 줄 당기기 하죠. 자,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받고 작업해드리는 딴에는 아이고 그래도 기필코 작업 잘 해주잖아 하면서 보내오는 사람들한테 해드리는 방법,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줄 당기면서 매듭을 이쁘게 지어주고요. 저는 사용하는 클램프가 다 달라요. 줄의 두께, 그 너비,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대강 맞춰서 해도 충분하고요. 또는 고정 클램프는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정 클램프가 성능이 괜찮다면, 세팅이 잘 됐다면 고정 클램프가 월등히 좋습니다. 자, 지금 새로 한 줄 한 줄을 당겨 나가고 있죠. 플라잉 클램프라 해갖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고정 클램프라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이런 방식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시간 대비 우리가 순익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땡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뭐 비용이 5,000원, 또 계속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 하네요, 제가. 그게 이제 샵을 대변하는 거예요. 적은 비용에 4매듭 중간부터 땡기면서 그게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세차장 가고 5,000짜리 세차장은 어떻게 자동 세차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손세차 해갖고 막 엄청 정성 들여가 하면 5만원 받는 거고. 맞잖아요. 거기에 시간 대비 공이 들어가는 그 대비에 맞게 이제 책정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당겼어요. 자, 한 번 더 당길게요. 정확하게 우리 뭡니까 5대5 가라마처럼 딱 반 당겼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상이 보이실까요? 요 지금 작업을 한 부분은 엄청 동그래요. 그리고 이쪽은 밋밋해요. 라켓이 제가 참 이런 얘기 하려고 미안한데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영상에 보이나? 볼까요? 요래 보면 좀 그렇죠. 요쪽으로는 밋밋하잖아. 그리고 요쪽으로는 동글방실하죠. 왜냐하면 압력을 엄청나게 줬으니까 이게 이제 팽창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거잖아, 얘들이. 자, 이런 상태에서 사이드 서포터 풀려고 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풀리죠. 얘가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니까. 자,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정도 당기다 보면 여기가 떠요. 뜨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서포터 이게 암이 세팅이 잘못됐다고 막 전화 와요. 그게 아닌데 세로줄부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샵에서 다 합니다. 샵에서도 전화 와요. 샵 사장님이라 해갖고 줄을 다 잘 당기고 엄청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센스 있게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뜬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심에 딱 있고 이쪽이 너무 팽창하고, 팽창한다는 소리는 이게 이쪽이 팽창한다는 건 이쪽이 땡겨온다는 소리거든요. 전체 합은 동일한데 이게 이쪽으로 좀 더 가냐, 이쪽으로 좀 더 가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차가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균형을 맞췄는데 사람이 한쪽으로만 타면 한쪽이 좀 더 쏠리잖아, 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뜰 수 있어요. 뜰 수 있는데 뜨는 사람들의 또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12시, 6시를 너무 팽팽하게 당겨요. 능지처참하듯이. 그래도 안 깨지겠지. 왜? 어태치먼트가 있으니까. 만약 일자 어태치먼트나 이런 머신이면 여기 크랙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너무 과격하게 안 당기고 살짝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텐션을 줘가면 여기가 뜨지는 않는데,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근데 이제 12시, 6시를 좀 과하게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라켓이 안 부서져요. 어느 정도 요즘에 잘 나오니까. 또 어태치먼트도 있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세로줄을 그것도 텐션이 좀 높게 당기면 여기에 뜹니다. 아, 그러면 머신이 고장 났거나 이상하거나 그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우리 집 사람 거 24.5만 당겨도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영상에. 여기는 엄청 부풀잖아요. 여기는 쩔쩔하고 직선화되는 느낌 나고. 이게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지만서도 그나마 이 공인비에는 이런 시스템밖에 이게 최선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거 하나 이해하셨죠? 여기 너무 11자로 잡아당기면 6시, 12시를 너무 잡아당기면 이쪽이 뜹니다, 나중에. 그러나 놓고 본인이 이제 요렇게도 고정해보고 저렇게도 고정해보고 그거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뭐 2손가락으로 하세요, 3손가락으로 하세요 하면 뭐라 그러죠? 어떤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2손가락 힘으로도 세게 좋은 사람이 있고 3손가락으로 하세요 해도 살살살살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맞겠는데 왜 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냐고 이런 어떤 전화들이 진짜 많이 와요. 여담인데 뭐 주말에 가족들하고 쉴 수가 없어요. 보면 뭐 어떤 또 타령이다, 그죠? 스트링머신 고장이나 심각한 그런 상황에만 전화하라 해도 결국에 이야기 들어보면 헐떡헐떡거리면서 10분 넘게 막 자기 타령 다 들어주고 나면 결국에 라켓이 전혀 다른 거라든지 자기가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미안하다 또는 뭐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저는 그런 분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자, 지금 땡겨 와도 이게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얘를 땡기면 돼요, 그냥.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6포인트 머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배드민턴에서도 중요하고, 테니스에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배드민턴도 그렇지만, 테니스에서는 더 좀 만연한 생각들이 뭐냐면, 2포인트 머신만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테니스 라켓의 프레임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2포인트 머신만 해도 버텨준다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배드민턴은 프레임이 약한 대신에 텐션도 약하고, 테니스는 강한 대신에 텐션이 배드민턴의 2배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 안 된다고 해갖고 라켓이 버텨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사이드 서포터 이 암의 굵기 힘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약하고 이러면 못 버텨요. 이거를 팽창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막아주니까 우리가 새로 한 줄 당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건 절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상적인 그런 걸 다 어떻게 구현해내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막 클램프 찝을 때도 여기에 로스 어깨 바짝 붙여서 찝고 뭐 별의별 수작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절충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적당히 그냥 이 정도에서는 됐다 하자 할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뭐 어디에서 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니씨 그러면 안 된다, 샵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머신 사서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와요, 모양이.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당기면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좀 복원이 되는 거죠. 자, 세로줄은 이런 식으로 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뜬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에 힘이 많이 빠져요. 같은 압력으로 쪼았을 때. 처음에 이쪽부터 막 짐을 실어가지고 차가 쏠렸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대회를 나갈 거기 때문에 1파운드면 24.5에서 1파운드면 25.5네. 25.5인데 줄 늘어질 거 지금 기운을 계산해가지고 제가 1.8파운드 정도. 아니다. 1.3파운드 정도 넓혔네요. 여러분 뭐 클램프 하나로 해도 텐션 똑같이 나옵니다 하는데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하나만 잡아도 야가 다 잡아주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다거나 이런 건 차이 많이 납니다. 제가 그거 안 해봤겠어요. 또 뭐 괜찮다 괜찮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꼬였네요. 신경 들 써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 따로 제가 막 댓글을 안 달지만 그 여러분들이 아 하나이도 텐션이 더 잘 나오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제가 다 그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맞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클램프는 무조건 2개 해야 됩니다. 그게 고정 클램프든 플라잉 클램프든 하나로 당기고 있으면서 다음 줄로 가면 똑같지 않나요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쳐보고 다 이렇게 검증해보고 하니까 이 작업을 하면 이쪽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을 모아주기가 힘듭니다. 그래 만약 텐션을 더 주고자 한다면 아래쪽을 더 줘야 돼요. 라켓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다면 같이 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따로 주고 싶으면 이 아래쪽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형태가 라켓의 복원 어떤 원형을 유지하는 데는 더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답이 없어요. 그 사람마다 당긴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거는 제가 2번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당기기도 하고 3번도 나누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그 3매듭 그 신봉하시는 분들이 뭐 위빙하고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위빙을 이렇게 오니 나는 그냥 요런 거를 요런 식으로 좀 저항이나 열 축적 같은 거를 좀 방지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집사람 거잖아. 내 것도 그렇고. 그러면 땡길 수 있으면 그냥 나 이렇게 땡겨요. 귀찮아가지고. 돈 받고 해주는 거는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또 집사람하고 저는 이게 내 와이프 거라 갖고 막 땡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줄 펴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안 써요. 우리는 조금 줄 늘어지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냥 교체해요. 한 번을 공을 쳐도 느낌 좋게 치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줄을 끊어질 때까지 치질 않기 때문에 막 표피의 손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너무 안 따져요. 어차피 우리는 뭐 한 2주 안 돼갖고 끊어내고 새로 매고 하니까 이게 한 번 만에 땡겨온다 해가지고 내구성이 줄어가지고 수명이 줄어가지고 빨리 끊어지네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이제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막 아는 척 가르치는 척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여기까지 와요. 자, 여기서 또 제가 잔소리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잔소리일 수 있어요. 거치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자, 사이드 서포터 제가 뭐라 했어요? 프레임은 요 기준으로 요 한 5줄이 제일 약합니다. 요 부분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여기서부터 텐션을 조금 빼서 작업을 하든지 이해돼요? 여기서부터는 떠요. 사이드 서포터가 뜹니다. 그럼 또 막 이렇게 스트링머신 고장이라고 전화 오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배드민턴 라켓은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작업이 된다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100%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덜 불안하시겠죠? 자, 이제 사이즈 서포터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 올라오는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0.3파운드 뺄게요. 0.3파운드에 의미 있겠습니까? 자, 한 줄 올라왔죠? 이제 2번째 줄 갑니다. 이쪽에서는 압이 많이 모여요. 그래갖고 줄을 한 번에 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 열 누적이며 스크래치가 심해집니다. 이거 내가 한 번에 막 당겨 올라온다 해갖고 그거는 이쪽에 좀 압이 스트레스가 덜 쌓였을 때나 그런 거고 요 위쪽으로는 무조건 나눠서 당겨줘야 돼요. 자, 당겼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지금 이게 보일까요? 여기서부터 이봐 돌아간다고. 이게 지금 이제 좁혀들어서 헐렁해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요게 세게 조르는 건 아니야. 이게 안 흔들릴 정도로. 맞잖아. 이게 안전벨트거나 에어백이거나 이러면 이 라켓이 좌우로 유동하는 정도로 좀 꽉 끼듯이 우리 놀이기구 엄청 과격한 거 탈 때 꽉 끼어야 되잖아. 몸이 유동하면 안 되듯이 그런 느낌으로 살짝 잡아줘야 돼요. 이게 센스예요. 이 뜬다고 막 이러면 얘가 이빨 흔들리듯이 흔들리거든. 그러면 사이드 서포트 아무리 좋아도 기스날 수 있고요. 라켓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안 쪼아줘도 돼요. 안 쪼아줘도 되는데 나는 살짝 잡아줘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이런 작은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줄을 당기면 느낌이 좀 달라요. 확실히 잘 당기시네요. 뭐, 이런 칭찬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만약에 여러분들 막, 나는 곧 죽어도 가로 텐션 세게 해갖고 끝까지 해 올릴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거짓말 좀 못하면, 이 정도까지 라켓이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쪼아온 게 아니고 원래 같으면 세게 하면 이렇게 이만큼 틈이 벌어진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움직여요. 흔들리는 이빨처럼. 지금도 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러면서 라켓이 딱 부서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제 기준에서는 이쪽 위쪽은 진짜 미묘하고 조마조마해가지고 텐션을 더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 뭐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여기서 뭐 3파운드를 더 준다거나 왜 두 줄 당기기 들어가니까 또는 무조건 뭐 나압 기능 써갖고 10%를 더 준다거나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극악무도해요. 이렇게 하니까 라켓이 쪼개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크랙이 나는 거고 약한 부분은 약하게 다뤄주고 강한 부분은 강하게 다뤄주고 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타구감은 단단한데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더 주는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길 때 있잖아요. 그 기필코 스트링 머신은 다 똑같아요. 마지막에 당길 때 사이드 서포트를 딱 붙여줘야 돼요. 딱 붙여줘야지 여기 당길 때 이게 안 몰려와요. 라켓이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당기다 보면 여기가 모여드니까 여기가 약하다 했잖아요. 더 모여든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파손 나요. 기스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로줄 나는 두 줄 당기기 하잖아요. 마지막 가로줄을 탁 당길 때는 살짝 잡아줘야 돼요. 꽉 쪼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라켓이 안 유동해 오도록. 자,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딱 한번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요 가로줄, 사이드 서포터 위쪽으로 가로줄 당길 때마다 살짝 잡아주면 더 좋고, 마지막에 할 때는 살짝 더 잡아줘야 될 거예요. 힘껏.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듭을 잘 지으면 중요하다고 굳이 나압 기능 없어도 된다고 마무리 매듭할 때 10%안 줘도 된다 하니까 막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딴 카페나 가가지고 기필코 그러더라. 지가 뭐지 저쩌니 하길래 그래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쩌겠어요. 뭐 서로 뭐 이렇게 남 비아냥대고 욕하는 거 그거 누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매듭에만 물고 늘어진다고 해가지고 매듭만 꽉 찢는다고 해갖고 이 부분에 텐션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또 너무 세게 당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버티는 줄이 나중에 손상이 돼버려 가지고 외피가 벗겨지거든요. 약간 모양을 잘 잡고 그러니까 요런 매듭 플라이어 중요합니다. 힘쓸 수 있는 매듭 플라이어. 이제 작업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송곳으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텐션 로스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제대로 작업했다면 24.5파운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안 믿기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이텐션 소리가 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클램프 어떤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됐거나 그러면 라켓 고정해서 뭐 너무 이렇게 12시, 6시를 많이 늘려갖고 당기면 이게 이제 기계를 푸는 순간에 이게 다시 이렇게 모여들면서 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너가 하는 거 내 다 봐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연락해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섬세하게 이렇게 지켜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라켓 변형 또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은 여러분들 좀 더 신경 쓰신다면 훨씬 더 훌륭한 스트링거가 될 거예요.